23번에 4번, 24번에 5번, 그 다음에 25번에 3번, 26번에 5번, 27번에 3번, 28번에 4번, 그 다음에 29번에 5, 29번이 5, 2분의 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0번 답이 165인가 그럴 거야. 165. 네. 30번 답은 165.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래도 27번까지는 틀리시면 안 되고요. 네. 27번까지는 틀리면 안 되고, 알았지? 자, 봅시다. 28번부터 좀 볼게요. 28번이 좀 까다롭고 29, 30이 다 까다로웠어. 세 문제가 다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28번은 요것만 좀 공부를 해두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건가 요것만 좀 파악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알파의 값을 포함하는 구간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파라는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거든. 근데 문제 이제 단원으로 보시면 얘가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 활용이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pH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돼요. pH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최소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 최소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느낌만 잡아보면 어차피 최소가 되는 지점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극소죠. 극소. 얘가 극소가 되는 지점. 그래서 극소가 되는 지점이고 특히나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제 열린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도형에서의 활용이니까 열린 구간이니까 구간의 양끝값이 최소값이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극소값을 최소값으로 확정을 짓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실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식 세우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림 갖다가 이제 도형 활용해가지고 식 세우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미지수를 좀 잡으시면 그림을 좀 볼게요. 그림을 좀 보고 미지수를 좀 세팅하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짜리란 말이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P라는 점을 대충 이 정도로 잡아놓게. P라는 점을 여기다 잡아놓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H라는 수선의 발 여기를 내렸을 때 나오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에서 미지수를 하나 세팅하는데 그 미지수를 요쪽 여기라고 할게요. x라고. 얘를 미지수 x라고 놓으시면 잘 봐.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이쪽의 길이가 이제 미지수 잡았으니까 2-x라고 세팅이 되고 자 여기가 x라고 아이고 x가 아니죠? 2라고 문제에서 나오고 여기도 2라고 나오고 됐니?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제 삼각함수 극한도형 약간 떠올리면 되거든. 삼각함수 극한도형 떠올려서 잘 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각을 잡은 다음에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이제 되고요. 요 삼각형이 어쨌든 간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요 pH라는 것을 뭐라고 세팅할 수가 있냐면 얘가 pH가 요 보라색으로 덧칠한 PC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 PC 길이를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를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요 길이를 x로 표현해 줄 수가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전부 x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값까지도 표현이 가능해요. 함수로.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읽었을 때 이 문제가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구나 라는 거는 파악을 하셨어야 돼. 그래서 미지수를 잡고 이제 도형 활용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던 주제예요. 우리 뭐 내신할 때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은 주제라서 감각 살리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볼게요. 얘가 뭐였지? A였나? 얘가 A였니? B였니? 얘 B니? B네. 이 길이 이렇게 잡아놓고 자 BP부터 구할게. BP 길이는 그냥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니까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4와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C 길이 구할게요. PC 길이는 여기는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 더하시면 되거든. 그런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쓰지 말자. PC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게 우리가 구하는 pH라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 값까지 마무리를 하면 자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 요거식 정리하면 코사인 법칙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2배에 요 친구랑 곱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BP랑 PC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제곱은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하고 마이너스 4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요걸 바로 구해버리자. 요걸 바로 구해버리시면 PC랑 PC는 곱하니까 그냥 써줄 필요가 없거든. 알겠니?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2배에 요 자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요거는 지워지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2까지가 좀 약분이 되는 형태네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2까지 약분되니까 여기가 2가 남고 4가 남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확인됐어? 그래서 pH 길이가 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분의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해서 나오는 함수가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pH 길이라는 거야. 그럼 pH 길이가 이렇게 식이 세팅이 됐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pH 길이에다가 뭘 해주면 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보통 우리 내신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x라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결국은 요 변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2 사이라는 범위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부터 2까지 라는 범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친구는 f 프라임 x가 0되는 요 f 프라임 x가 0되는 지점 그 x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를 갖는 지점 극소값이 최소가 되는 구조가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요 무리함수를 포함한 최소값 최대값 하는 거는 내신에서도 많이 다뤘던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하는 거. 알겠지? 근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요것만 좀 적어보면 근데 이제 그 최소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최소값이 어디에서 존재한대? 알파의 값이 포함되는 구간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f'x가 0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실근 이거의 실근이 알파인데 최소가 되니까 알파 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죠? 왜냐면 극소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요 함수 미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극소값 나오는 지점은 하나로 유일합니다. 알겠어? 이건 실제로 미분해봐. 알겠지? 짜잘한 계산은 안 할게.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 되고요. 요거 미분해서 실근 나오는 걸 알파라고 잡으시면 그 알파가 결국은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라는 것을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 사이값 정리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좀 마지막에 귀찮아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좀 대입을 해봐야 되니까. 알겠지? 대입해서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뀐다면 당연히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그 논리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까지 정리해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4번이 유일하게 나오는 거고, 좀 시간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뒤에도 계산이 만만치는 않거든. 직접 미분해보고 극소값 찾는 거 0 찾고 해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 요렇게 식 세워 나가는 거. 알겠지? 오랜만에 좀 다뤄보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9번. 자, 29번 문제. 29번 봅시다. 29번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제 삼각함수 극한도형에서 만들어가는 거 필요한 것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 문제에서 좀 정리, 흔히 말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내저번의 반지름 구해야죠. 요 내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거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바로 넓이 공식이죠. 요거 떠올리셨어야 돼.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넓이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둘레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공식이죠. 그거랑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 QOB라는 것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찾는 거. 알겠지? 그래서 등식 하나 세워주셔서 R세타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S세타를 구하는데 쌤이 이제 풀고 나서 해설지를 좀 보기는 했는데 해설지랑 좀 다르게 풀었거든? 해설지는 막 배각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했냐면 얘는 S세타는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걸로 갔어요. 알겠어?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걸로 갔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 자, 갑니다. 일단 요거는 뭐 내저번의 반지름에 대한 식이 나오면은 너무나 유명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넓이 가지고 식 세우는 걸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세변의 길이부터 다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변의 길이부터 좀 세팅을 해놓고 가볼게. 쌤이 그림을 2번 그릴 거거든. 그래서 먼저 R세타 찾는 그림부터 그릴게요. R세타 찾는 그림부터 그리면 자, 잘 봐. 여기가 원점이고요.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 요쪽 직각삼각형을 그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P고 B고 A고 그리고 여기가 직각 요렇게 나온 거 됐니? 여기만 그릴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O에서 Q라는 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이 들어가거든? 됐니? 그럼 이렇게 수선이 들어가면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이란다, 중점. 됐나요? 여기가 중점 연결 정리 형태의 중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요 안에 내저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나는 이제 삼각형의 세변의 둘레를 어딜 구할 거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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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변을 일단 구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세 변을 이제 표시를 해줄 건데 자,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이 1이죠. 여기는 그냥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1이면 문제에서 요각을 세타라고 줬거든. 그럼 요각을 세타라고 줬으니까 자,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여기가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지? 자, 여기가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빗변이 2야. 그지? 그럼 빗변이 2인데 여기 세타가 끼고 이쪽으로 돌리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럼 2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절반 자르시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빗변이 2배니까 2 사인 세타다 라고 하시면은 요것도 직각삼각형 아니야? 그지? 그럼 요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대로 써주셔서 정리하시면 이거 제곱하시면은 4 사인 제곱이고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인데 따로따로 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문자로 합쳐버리면 이 정도가 되겠네. 3 코사인이 아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은 거야. 됐니? 자, 그러면 R세타부터 구할 건데 자,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넓이를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라는 거죠. 둘레를 찾았으니까. 그죠? 그럼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하나 표현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로 수선을 내렸으면 어려워. 이 넓이를 찾는데 요 삼각형 넓이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쪽 각을 대해서 세팅을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변의 1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걸로 가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미지수 하나를 더 도입해야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우리는 최대한 간단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둔각이잖아. 그래서 둔각이니까 이쪽으로 수선을 내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 노란색 높이가 딱 결정이 돼요. 이게 얼마가 되냐면 빗변이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세타에다 마주보는 변이 되니까 이 노란색 길이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자 R세타부터 구할게. 2분의 1 곱하기 R세타 곱하기 둘레. 요 둘레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뭐가 되냐면 높이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R세타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R세타 쓴 다음에 얘가 둘레죠. 둘레니까 다 더할게. 다 더하시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는 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아예 극한값까지 바로 구해버리면 요거를 세타로 나누고요. 요거를 세타로 나누고 그러면은 이제 세타로 나누니까 여기 어디에 곱해줘야 되지? 이거분의 세타니까 여기 곱해줘야죠. 이만큼에다가 세타가 딱 곱해지고 바로 극하는 계산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리미트 세타분의 R세타 더하기 S세타니까 그냥 세타 쪼개줘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세타분의 R세타를 먼저 계산을 하시면 사인 세타랑 세타랑 만나니까 이렇게 0인자가 지워지고 나머지는 0인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0인자가 아니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얘는 남는 숫자가 뭐가 남냐? 분자에 1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 1 되고 얘 0 되고 얘가 1이 돼서 앞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까지가. 그래서 세타분의 R세타 값이 2분의 1이다까지를 찾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이제 S세타를 구할게. 내가 S세타를 구할 거거든? 자, 근데 S세타를 쌤은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냥 5가 밑변의 중점이잖아. 그럼 밑변의 중점이니까 ARB 직각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그냥 절반 쪼개주면 S세타 아니야? 그죠? 밑변의 중점이니까. 그래서 ARB라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요. 이제 R이라는 꼭지점에서 5까지 내려왔을 때가 딱 절반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세운 거야.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RB 이렇게 세운 거죠.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이라고 놓고 이렇게 선 하나 그려져 있고 약간 자 이렇게 그래서 A, B잖아.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가 5니까 내가 이렇게 삼각형 딱 만든 거지. 되니?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세타가 표현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세타가 그냥 살짝만 그려볼게.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거에서 요각이 세타거든.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뭔가 이걸 가지고 세타로 표현해 주는 게 좀 안 이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갔어요. 잘 봐. 자 여기를 알파라고 그냥 잡아. 여기를 새로운 각을 도입해서 알파라고 잡고요. 그냥 알파에 대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극한만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새로운 각을 도입해서 식을 세우면 되게 간단하게 나오거든. 자, 얘가 알파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 코사인 세타죠. 알파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 길이 있죠? 요쪽 길이는 빗변이 2니까 얘도 2 사인 알파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여기다 바로 쓸게.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그래서 2 코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이렇게 세워서 S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S 세타가 우리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타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마무리 계산은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자 그럼 이런 거지. 세타가 0 플러스로 간다가 리미트 전제잖아. 그럼 세타가 0 플러스로 가면 과연 알파는 어디로 갈까? 이거를 고민해 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세타가 0으로 간다면 알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요거를 알파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잘 봐. 여기서 세타와 알파의 관계를 묶어줄 수 있는 식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원래 그림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선 그릴게. 원래 이선이 딱 있었지. 이렇게 P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은 게 요게 직각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데? 삐뚤어졌는데? 에라이 씨. 네. 다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림이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 여기. 그죠? 자, 요 상황을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Q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해서 아까 변의 길이를 다 구해놨는데 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세타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지? 그럼 그 관계식만 찾아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길이부터 보시면 요 길이가 문제에서 아까 구해놓은 게 사인 세타였어요. 얘가 사인 세타였고 그 다음에 잘 봐. 요 길이가 이제 얼마였냐면 루트 3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각 있잖아요. 요각은 요 분홍색 각 QOB라는 각을 표현하면 얘는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빼주면 되거든. 됐나요?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빼주면 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빼주면 걔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뭐 썼냐면 각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쓴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잘 봐. 사인 세타분의 사인 알파분의 요거랑 마주보는 게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써주고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요 분홍색 각 있죠? 요 분홍색 각에 대해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다 라고 하시면 이 상황에서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자 이렇게 대각선 곱하는 건데 사인 알파 곱하기 얘잖아. 근데 얘 세타 0으로 가면 1이야. 그리고 얘 0이죠. 그죠? 얘 0인자야. 얘 봐봐. 얘는 얼마야? 1이야. 그럼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결국 얘랑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타가 0으로 갈 때. 알겠어?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상황은 세타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인 법칙 관계에 의해서 결국 세타가 0으로 가면 사인 알파와 사인 세타는 동일한 값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만든 거야. 됐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실 때 세타가 0으로 간다고 가정하시면 요게 세타와 얘가 만나서 0인자가 되고 얘는 그냥 0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관계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F셋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문제 정답은 2분의 3이 돼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 5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타와 알파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과연 사인 알파 값이 어디로 가냐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묶어가지고 관찰해도 괜찮다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29번도 만만치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정리하시고 30번 가볼게요. 근데 이거 해석을 해보면 꽤 괜찮은 아이디어기는 해요. 꽤 괜찮은 주제긴 한데 자 30번은 일단 이렇게 적어놔. 얘는 해석 싸움이에요. 해석을 정말 하기 힘들게 일부러 좀 복잡하게 꼬아놓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래서 쌤이랑 하나씩 차분하게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상황. 알파가 아니죠.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두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0 네모치세요. 거기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a, fa 라고 잡혀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밑줄 직선의 기울기를 라지 A, A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걸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친구의 해석은 얘가 곡선 밖의 점이야. 곡선 밖의 점이고 정점이야. 그리고 얘는 곡선 위의 점이야. 그리고 곡선 위의 점인데 동점이죠. 그럼 그림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대충 그려볼게.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x축 지나갈 거고 너무 좀 그렇던가? 네,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여기에 고정점에서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구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 됐니? 이게 첫 번째 해석.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 위의 한 점에다가 그은 평균 변화율. 걔를 라지 A, A라고 하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덧붙일게. 두 번째 가조건 봐봐. 근데 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라지 A, K라는 또 다른 K라는 점을 하나 도입을 해요. 그리고 얘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F'K랑 같지롱.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뭐냐? 얘는 이거지.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야. 이거 두 개가 같아진대.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K라는 접점에다가 접선을 그릴 수 있다죠. 이해됐니?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 그림을 이제 제대로 그려볼게. 이거를 그릴 거야. 그럼 이게 함수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볼게. 6x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일단은 무슨 함수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거든. 얘가 2x 세제곱 미안. 2x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얘가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거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다고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곡선 밖에 한 점이라는 건 체크하시고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자, 이 상황 이거는 근데 많이 봤던 건데 우리가 눈에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미지수 형태로 주니까 이게 해석이 좀 잘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보통 봤던 표현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보통 봤던 표현은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 b-a분의 fb-fa 이렇게 주고 얘가 뭐 f'C와 같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줬잖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미지수를 새롭게 잡아 놓으니까 괜히 헷갈린다는 거지. 근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결국 똑같다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K가 될 수 있는 점이 몇 개가 생기나 라는 건데 K가 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하나죠. 이게 1번. 곡선 밖에서 접선 긋겠다예요. 곡선 밖에서 접선 긋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가는 게 2번.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갔을 때 분홍색 요렇게 나 여기 이 그림을 왜 맨날 못 그리지? 하여튼 여기도 접선 생기죠. 그래서 으악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요게 3번. 그래서 K 값이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세 개 이 말이야. 이게 가조건이야. 그러면 이거 K 값을 직접 찾는 방법은 뭐냐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식 세우고 미분계수 세워서 두 개 같다고 연립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함수식이 완벽히 정해져 있고 얘는 K에 대한 식인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은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는 거야. 잘 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K 값을 직접 찾겠다. 직접 찾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FK 요거랑 F'K가 6K제곱 마이너스 4거든? 그래서 얘가 6K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넣는 거. 됐어요? 그래서 방정식 푸시면 돼요. FK 대입해가지고 3차 방정식 푸시면 돼. 그러면 요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요 K 값이 일단 써줄게.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하나는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써서가 나오거든. 근해 공식 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야. 그럼 위치 잡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거니까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프 좀 완성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예요. 지금 현재 상황의 그림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자 실전이라고 해봅시다. 자 실전이야. 이거 세 개에 대해서 다 검증할 필요 없이 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뭐야? 1번이죠. 알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나 조건이 핵심이거든. 나가 정말 어렵게 냈어. 말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말이 어려워. 자, 요거를 차분히 해석을 해줄게. 나 조건. 어떤 상수 L에 대해서 L이 K보다 크대? 그럼 K가 이제 뭘로 보여야 돼? K가 접점. 그러니까 2점이든가 2점이야. 그랬을 때 첫 번째 A가 K보다 크고 L이라는 애보다 작으면 즉 나 조건 해석합니다. K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K보다 접점보다 크고 뭔지 모를 점보다 작다면 이때는 누가 크다고 그랬냐면 평균 변화율이 미분 계수보다 작아 이 말이야. 한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A가 L이라는 애보다 커지면 두 번째는 L보다 커지면 이때는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져. 이거예요. 그럼 L은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냐면 요 L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에 대소 관계가 바뀌는 경계구나. 뭐 이 정도가 생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딱 몇 번 바뀐다는 거야. 접점의 좌우로 한 번 바뀐다는 거야. 한 번. 접점의 좌우래. 미안해. 말 실수했어. L의 좌우로. 이해됐나요? 접점보다는 크다고 그랬으니까 A가. 자,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상황인 1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자, 노란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요 점이 K인 거야. 여기가 K야. 요 마이너스 1이. 그럼 얘들아, 나 좀 봐줄래? 필기 천천히 하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색깔 잘 봐. 여기보다 큰 쪽에다가 이렇게 쌤이 덧칠을 한번 해볼게. 자, 요까지. 이렇게 분홍색 덧칠한 거. 그럼 여기 어딘가에 A를 하나 잡아볼게. 이렇게. 그러면 K에서, K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고정점이니까 여기서 A까지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지. 이거야. 이게 라지 A야. 분홍색이. 되니? 그럼 얘 잘 봐봐. 그럼 이 노란색이 뭐야? 이 노란색이 라지 A K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갑니다.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사이에 있는 지금 분홍색으로 덧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점을 잡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를 이어도 평균 변화율은 라지 A는 노란색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어? 표정이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내 해석이 마음에 안 드니? 이거야. 이게 답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거라고. 또 하나 여기를 넘어가. 자, 여기를 넘어가. 그럼 여기를 하나 A라고 잡으면 자, 여기 봐. 요거 하얀색 이렇게 선 거.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이거든? 하얀색이. 근데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제 어떻게 돼? 커지네. 어디를 경계로? 여기를 경계로. 그럼 딱 말이 들어맞죠? A라는 친구가요. 접점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무언가 어딘지 모를 이 L이라는 점보다 작을 때는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고 L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보다 작아. 그 경계가 바로 어디야? 요 교점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가 L이 되는 거죠. 1번 상황에서요. 근데 자 하나 안 되는 상황을 하나 해볼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자 요거 해보자. 여기는 왜 안 되나 요것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여기가 K야. 여기가 K면 잘 봐. K보다 큰 쪽 여기네. 여기서 A 하나 딱 그려. 그러면 여기서 선 하나 띡 이어. 그럼 이게 라지 A A거든. 자 요거 접선의 기울기 밑에 있는 하얀색 접선의 기울기 얘 비교해봐. 누가 커? 얘가 커. 그죠? 얘가 커. 그럼 봐봐. A가 K보다 크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데 이쪽부터는 항상 AA가 크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모순. 안 된다는 거죠. K가 여기라면. 알겠니? 그러면 이쪽은 안 그려볼게요. 이쪽도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답이 되는 완벽한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얘는 자 이제 이쁘게 그릴게요. 숫자까지 다 계산할 거니까 원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 함수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띡 그려주시면 여기 교점이 생기고 여기가 생기고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요 이거 연립해서 요 점 찾아주시면 얘가 2입니다. 얘가 2예요. 요 교점의 좌표가. 그러면 얘가 L인 거지. 자, 요까지 됐죠? 요까지 찾는 것만 해도 이제 그런데 이제 3분의 1을 했어요.
하나의 해석이 더 있어. 자, 두 번째 이제. 자, 여기까지는 찾았어.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 가조건과 나조건을 원하는 상황이구나까지는 찾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지가 않아요. 밑에 박스 갈게요. 아, 박스 밑에. 자, 이번엔 또 T라는 친구가 나오신대. 자, T라는 친구가. 자, T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8은 아니시래. 그랬을 때 Y는 T와 fx가 만나는 교점을 s, t라고 하자라고 하고 나서 as와 ak야. 자, 근데 여기 as에다가도 동그라미 쳐. as도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라지 as와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고정이 된 거지. 뭘로? 마이너스 1에서의 요 노란색으로. 아, 그럼 노란색 접선을 구해드리면 요 기울기가요 2가 돼요. 2. 자, 그래서 잘 봐. fx와 어떤 t라는 함수값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내가 s, t라고 했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라지 A S라는 평균 변화율과 교점의 좌표에 대한 그 평균 변화율과 AK 중에 작지 않은 값, 이거 중에 작지 않은 값을 비교할 건데 요 값이 고정값이 됐다고 이제. 요 값이 얼마야? 2라고. 됐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작지 않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G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G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GT가 바뀌는 경계가 어디냐 그 경계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그 경계가 바로 어디야? 이 지점이지. 왜? 잘 봐.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여기에 선이 놓이면 평균 변화율이 작아. 그러다가 여길 넘어가는 순간부터 누가 커져? 평균 변화율이 커져. 이거잖아. 아, 그러면 t가 바뀌는 경계가 뭐야? 이거라는 거죠. 이 함수값. 그리고 이 함수값은 문제에 주어진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하시면 이건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8이라는 값이 나와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GT는 지워버려. 자, 다 왔어. GT는 T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누가 크다는 거야? 이게 커요. 그래서 2예요. 2라는 고정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t가 8보다 커진다면 이때는 얘가 더 커지죠. 작지 않은 값이니까 큰 값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된다고. 확인됐어? 근데 요거 한 번씩 세워볼게. 요거는 s, t에서 마이너스 2, 0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s 플러스 2분의 t가 돼요. 아휴, 됐죠? s 플러스 2분의 t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적분이 뭐냐? 0부터 40인데 구간 쪽에 0부터 8까지의 GT는 뭐였어? 2였어. 그 다음에 더하기 8부터 42까지의 GT 이거죠. 얘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변수가 다릅니다. 변수가 달라. 그래서 t를 뭘로 바꿀 거냐면 fs로 바꾸고요. 요것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t를 fs로 바꾸면 뭐가 돼요? 미분하시면 f's는 dt ds가 되죠. 그지?
그래서 치환한 형태로 이제 문자 통일을 좀 해주시면, 자, 요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죠. 요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16이고, 얘는 볼 것도 없고, 얘 계산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인테그랄, 자, 봐봐. S라는 문자로 바꾸는 거야. S분의 2, S 플러스 2 분의 FS야. 그리고 곱하기 F'S가 되고, 여기가 DS로 바뀌죠. DS로 바뀌어요. DT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GT라는 함수였잖아요. GT라는 함수였으니까 T라는 변수를 내가 FS로 바꾼 거기 때문에 8을 대입해서 S값을 구하는 거니까 S라는 변수로 바꿨으니까 FS가 8이 나오는 S값을 찾으면 아까 저기 나와 있네 2예요.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뭐냐? 42가 F3이에요. 이게. 그래서 T를 FS로 바꿨으니까 FS가 42가 되는 S값을 써주면 이게 3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적분만 완료해 주시면 답입니다. 이게 문제풀이의 끝이에요. FS, F'S는 다 아니까. 됐어? 오케이? 확인됐지? 네.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 해설지는 드릴게요. 계산하는 거. 근데 막 뒤에 보시면 해설지에 뭐 문제 조건들에 뭐 나와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 유리수 L이다, 자연수다, 뭐 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적분 계산하면 답은 나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요게 30번 문제였고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정말 단계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요까지 해석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첫 번째 해석도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요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산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쌤이 봤을 때는 거의 한 3, 4년 전 가형 30번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의 30번보다 훨씬 어려운. 알겠어? 요 정도에서 만약에 뭔가로 끝났으면 요 정도에서 끝났으면 아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뒤에 적분 계산까지 하고 또 끌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알겠니? 계산이 좀 지저분하게 지저분하다기보단 좀 많은 요런 문제였다는 거. 근데 자, 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 위의 점까지 그었을 때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 비교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 그지? 우리 왜 그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 갖다가도 문제 많이 풀어봤었지. 미적분 기출에서. 그지?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잘 정리해 두시고 뭐 뒤에 계산은 사실 이제 그냥 연습 차원에서 해보시면 되고 계산이 중요하다고 보다는 이제 이런 주제들이 킬러 주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알겠죠?